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하는 이야기는 말이지에 진짜 있었던 일이라에. 부산 해운대 쪽에 사는 정순이라 하는 쉰냄 먹은 아줌마 이야기인데 말이지에 이 양반이 고등학교 교사라에. 매일같이 애들 가르치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 주말 되면 또 시댁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기라에. 그날도 말이지에 김장철이라고 배추 100포기는 절였겠다.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하면서 김치 담그고 나이간에 드디어 끝났다 싶어서 남편이랑 거실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말이에 시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말이지에 무심한 듯 툭 던지듯이 물어보시는 기라에. 순아 나는 니한테 식구가 맞나 하면서 말이지에 정순이가 그때 김치국물 묻은 손 닦으면서 피식 웃었다 앙카나. 아이고 아버님은 가족이지요. 근데 뭐 식구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이는 아니니까요. 이락하면서 말이지에. 그 말 듣고 시아버지가 뭐라 하셨는고 하니 그냥 웃기만 하셨다에. 아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에. 정순이는 그때 생각했다에. 아 또 노인네가 괜한 소리 하시네. 나이 들면 다 저렇다 하면서 말이지에. 남편도 옆에서 엄마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요즘 좀 외로우신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다에. 근데 말이지에 그날 밤에 시아버지가 혼자 방에서 뭘 하셨는고 하니 오래된 앨범 꺼내서 사진 한 장 한 장 보고 계셨다에. 젊었을 때 군대에서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애들 100일 사진 다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에. 식구가 아니라니 하면서 말이지에.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네 정순이가 출근하면서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 하시는 기라에. 정순이가 또 말했지에. 아이고 라면은 무슨 냉장고에 반찬 많으니까 데워 드세요 하면서 나갔는데 말이지에. 시아버지는 그날 라면도 안 끓여 먹고 그냥 물만 마셨다에. 왜 그랬는고 하니 식구도 아닌데 남의 집 반찬 먹기가 그렇다 하면서 말이지에. 그리고 며칠 뒤에 말이지에. 정순이네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간다고 짐 싸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조용히 와서 말씀하시는 기라에. 잘 다녀와라. 재밌게 놀다 와라 하면서 말이지에. 정순이가 아버님도 같이 가시지 그래요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집에 있을란다 하시는 기라에. 그때 정순이 남편이 아버지 혼자 계시면 뭐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기라에. 79년 혼자서도 잘 살았는데 며칠 못 살겠나 하면서 말이지에.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나고 나서 시아버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전화기를 들었다에. 누구한테 전화했는고 하니 동네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했다에. 사장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랑 땅 있지에. 그거 빨리 정리 좀 해주이소 하면서 말이지에. 부동산 사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었습니까?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시는 기라에. 식구도 아닌데 뭘 물려준다는 기고 그냥 깨끗이 정리하고 싶다 하면서 말이지에. 그날 오후에 부동산 사장이 와서 서류 다 받아갔다에. 집값이 얼마였는고 하니 해운대 쪽 빌라 한 채에 땅까지 합쳐서 한 20억은 됐다에. 시아버지가 그 돈 다 현금으로 찾아서 뭘 했는고 하니 반은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반은 자기가 가지고 어디론가 떠났다에. 떠나기 전에 집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자기 방에 있던 물건들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편지 한 장 남겼다에.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고 하니 말이지에. 딱 한 줄이었다에. 내가 가족이긴 해도 식구는 아니라카이. 식구 아닌 사람 자리 비워준다 하고 말이지에. 그리고 그 밑에 작게 한 줄 더 있었다에. 걱정하지 마라 잘 살고 있을 테니 하면서 말이지에. 정순이네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게 사흘 뒤였는데 말이지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에. 아니 시아버지 방이 텅 비어있는 기라에. 옷장도 없고 침대도 없고 벽에 걸려있던 사진액자도 다 사라졌다에. 정순이가 허둥지둥 시아버지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기라에. 그때 남편이 식탁 위에 있는 편지를 발견했다에. 편지 읽고 나서 남편이 주저앉아 버렸다에. 아버지가 정말로 떠나셨구나 하면서 말이지에. 정순이가 그제야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났다에. 아버님은 가족이지만 식구는 아니라고 한 그 말 말이지에.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시아버지한테는 그게 비수가 되어서 꽂혔던 기라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이지에. 정순이가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다에. 아니 시아버지가 진짜로 집을 나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기라에. 남편이 급하게 전화기 들고 여기저기 전화하기 시작했다에. 먼저 큰아들한테 전화했지에. 야야 할아버지 혹시 네 집에 안 가셨나 하니까네. 큰아들이 뭔 소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우리 집에 와요? 하는 기라에. 그 다음에 딸한테도 전화했다에. 혹시 할아버지한테서 연락 안 왔나 하니까네. 딸도 모른다 하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때 생각했다에. 아이고 이 양반이 설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 혹시 한강이라도 간 거 아니겠지 하면서 벌벌 떨었다에. 근데 말이지에. 그때 남편이 시아버지 방 서랍을 열어봤는데 통장이고 도장이고 다 없어진 기라에. 그리고 옷장 열어보니까네 옷도 몇 벌만 남기고 다 없어졌더라에. 아 이거는 계획적으로 나간 거구나 싶었다에.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하러 갔는데 말이지에. 경찰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에. 어르신이 스스로 나가신 거면 실종이 아니라 가출입니다. 성인 가출은 신고 접수가 안 됩니다 하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때 경찰한테 막 따졌다해. 아니 79살 노인이 집 나갔는데 그게 가출이면 뭐가 실종입니까? 하면서 말이지. 경찰이 그래도 안 된다 하니까네. 정순이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해. 여보, 아버지가 편지 남기고 가신 거 보면 정정하신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자 하면서 말이지. 그날 밤에 정순이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해. 계속 시아버지 생각만 났다해. 작년 추석 때 시아버지가 송편 빚으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해. 순아, 내가 송편 빚는 거는 처음이다. 너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이런 거 안 해봤다. 하면서 어설프게 송편 빚으시던 모습이 말이지. 그때 정순이가 뭐라 했는 거 아니? 아이고, 아버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차피 며느리가 하는 게 맞잖아요. 하면서 송편 빼앗아서 혼자 다 했다해.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시아버지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정순이가 그때는 몰랐던 기라해. 다음날 아침에 말이지에 동네 통장님이 찾아왔다해. 어르신 어디 가셨냐고 어제 큰 짐 들고 나가시던데 하면서 말이지. 정순이가 혹시 어디로 가시는지 안 들으셨냐 하니까네. 통장님이 그러는 기라해. 버스 정류장에서 시외버스 타시던데 경주 쪽 간다고 하시더라 하면서 말이지. 경주라니 시아버지가 경주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를 갔을까 싶었다해. 남편이 급하게 경주 쪽 절이랑 요양원에 전화해봤는데 다 모른다 하는 기라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해. 일주일 동안 정순이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갔다해. 수업하다가도 시아버지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시아버지 생각나고 말이지. 특히 저녁 때 되면 더 그랬다해. 시아버지가 항상 저녁 6시 되면 거실에 나와서 뉴스 보시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네 마음이 너무 허전한 기라해. 그러던 어느 날 말이지에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다해. 엄마, 할아버지 찾았어요. 하는 기라해. 정순이가 깜짝 놀라서 어디 계시는데 괜찮으신가 하니까네. 딸이 하는 말이 말이지. 할아버지 지금 경주 불국사 근처 작은 절에 계신데요. 거기서 템플스테이 하고 계신다네요. 하는 기라해. 정순이가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네. 딸이 그러는 기라해. 친구가 주말에 불국사 놀러 갔다가 우연히 할아버지 봤대요. 스님들이랑 같이 청소하고 계시더래요. 하면서 말이지. 정순이가 당장 경주로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말렸다해.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말이지. 근데 정순이는 못 참겠는 기라해. 다음날 새벽에 혼자 경주로 출발했다해. 불국사 근처 작은 절, 청년사라는 곳이었다해. 절 입구에 들어서니까네 고요한 산사의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해.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있는 노인 한 분이 보였는데 그게 시아버지였다해. 일주일 만에 본 시아버지는 말이지에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해. 얼굴에 화색도 돌고 허리도 꼿꼿하게 펴고 빗자루질하고 계셨다해. 정순이가 아버님 카고 부르니까네 시아버지가 돌아보시더니 아 왔구나 카시는 기라해.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담담하게 말이지. 정순이가 그때 울면서 말했다해.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에 가시죠 하면서 말이지. 시아버지가 그때 뭐라 하셨는고 하니 빗자루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기라해. 순아, 내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다. 식구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 하시면서 말이지. 정순이가 뭐냐고 물으니까네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해. 여기 스님들은 말이다. 나를 처음 봤는데도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말이다. 그게 식구 아니겠나 하시면서 말이지.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말이지. 네가 나를 식구가 아니라 한 게 틀린 말은 아니다. 나도 네를 진짜 식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냥 아들 와이프, 손주 엄마로만 봤지. 정순이 너라는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 하시는 기라해. 정순이가 그 말 듣고 더 펑펑 울었다해. 시아버지가 그런 정순이 어깨 토닥이면서 말씀하셨다해. 울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진짜 식구가 되는 거 말이다 하시면서 말이지. 그날 정순이는 시아버지랑 절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해.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해. 시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말씀하셨다해. 순아, 내가 집이랑 땅 다 팔았다 하시니까네. 정순이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셨냐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기라해. 그거 너희 주려고 모은 건데 식구도 아닌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나. 그래서 반은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반은 내가 여행 다니면서 쓰려고 하시는 기라해. 정순이가 그때 말했다해. 아버님, 그 돈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집에 같이 가시죠. 이제는 진짜 식구로 살아요 하면서 말이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시아버지가 그때 정순이한테 뭐라 하셨는고 하니 순아. 나는 한 달만 더 여기 있다가 갈란다 하시는 기라해. 정순이가 왜 그러시냐. 지금 당장 가시지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시는 기라해. 내가 여기서 한 달 동안 뭘 배우고 있는데 그거 끝내고 가야겠다 하시면서 말이지. 뭘 배우시는데요? 하고 물으니까네. 시아버지가 피식 웃으시면서 요리 배운다 하시는 기라해. 아니 79에 무슨 요리를 배운다는 기고 싶었는데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해. 내가 평생 밥 한 번 제대로 안 지어봤다. 너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맨날 누가 해주는 밥만 먹었다. 이제는 내 밥은 내가 하고 남한테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면서 말이지. 정순이가 그 말 듣고 가슴이 찡했다해.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해.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네. 남편도 그게 좋겠다 하는 기라에. 아버지가 뭔가 배우고 싶다는데 막을 수는 없지 않나 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해. 그 한 달 동안 정순이는 많은 생각을 했다 해. 시아버지가 처음 이 집에 오셨을 때가 10년 전이었다 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다가 큰아들 집으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정순이는 시아버지를 그냥 모시고 사는 어른으로만 생각했던 기라에. 아침에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그게 다였다 해. 한 번도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기라에. 그러던 어느 날 말이지에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해. 내일 집에 간다 하시는 기라에. 다음날 정순이가 남편이랑 같이 경주로 시아버지 모시러 갔는데 말이지에 절주지 스님이 나와서 인사하시는 기라에.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반찬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시면서 말이지에. 그리고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 해. 어르신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특히 며느리 정순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으셨다네요. 하시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 말 듣고 또 눈물이 났다 해. 자기는 시아버지를 식구 아니라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매일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니 말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해. 순아, 내가 오늘부터 저녁은 내가 한다 하시는 기라에. 정순이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기라에. 식구라는 게 같이 밥 먹는 사이라며 그럼 밥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가 하시면서 말이지.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이셨는데 말이지에. 맛이 어땠는고 하니 솔직히 좀 짰다 해.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신 기라에. 근데 정순이네 가족은 다 맛있다고 했다 해. 큰아들도 할아버지 요리 천재시네요. 하고 딸도 할아버지 짱이에요. 하면서 말이지. 시아버지가 그때 환하게 웃으셨다 해. 그 웃는 얼굴을 정순이는 처음 봤다 해.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봤다는 기라에. 그 다음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해. 시아버지가 매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시는 기라에. 어떤 날은 김치찌개, 어떤 날은 제육볶음, 심지어 파스타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 기라에. 정순이가 처음에는 말렸다 해. 아이고 아버님 힘드신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말이지. 근데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말이지. 순아,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살맛이 난다 하시는 기라에. 그러던 어느 날 말이지에 시아버지가 정순이한테 조용히 말씀하셨다 해. 순아, 내가 팔았던 집이랑 딱 말이다. 사실은 다 안 팔았다 하시는 기라에. 정순이가 깜짝 놀라서 네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기라에. 절반만 팔았다. 나머지 절반은 네 이름으로 해놨다 하시면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시는 기라에. 정순이가 왜 저한테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해. 네가 10년 동안 나를 모시고 살았잖나. 식구는 아니었어도 가족으로는 잘해줬다. 그 고마움이다 하시면서 말이지. 정순이가 그때 펑펑 울었다 해. 아버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면서 말이지. 시아버지가 그런 정순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다 해. 알았다. 그럼 오래오래 같이 살자. 진짜 식구로 말이다 하시면서 말이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수첩 하나를 꺼내셨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식구로 사는 법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 첫 번째, 매일 같이 밥 먹기. 두 번째, 서로 안부 묻기. 세 번째, 생일 챙기기. 네 번째, 아프면 같이 병원 가기. 다섯 번째, 기쁜 일, 슬픈 일 나누기. 이렇게 적혀 있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거 보고 또 울었다 해. 시아버지가 절에서 한 달 동안 이런 걸 생각하고 계셨구나 싶어서 말이지. 그때부터 정순이네 집은 진짜 식구가 되기 시작했다 해. 매주 토요일 저녁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날로 정했고 시아버지 생신 때는 정순이가 미역국 끓이고 정순이 생일 때는 시아버지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주셨다 해. 웃긴 게 뭔고 하니 시아버지가 유튜브 보면서 케이크 만드는 거 배우셨는데 생크림 휘핑하다가 온 부엌에 생크림 다 튀어가지고 난리였다 해. 근데 그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었다 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일이라 해. 정순이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해. 여보 빨리 와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하는 기라 해. 정순이가 혼이 나가가지고 학교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말이지에 시아버지가 응급실에 누워 계시더라 해. 의사가 하는 말이 말이지에 급성 심근경색이라 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기라 해. 정순이가 그때 시아버지 손잡고 펑펑 울었다 해.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프시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죠. 하면서 말이지. 시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기라에. 괜찮다 순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서 말이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네. 시아버지가 한 달 전부터 가슴이 아프셨다는 기라에. 근데 정순이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참고 계셨다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 얘기 듣고 또 서러워서 울었다 해. 아버님 우리가 식구라면서요.
식구끼리 왜 그런 걸 숨기세요? 하면서 말이지. 시아버지가 그때 정순이 손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다에. 미안하다 순아. 아직도 내가 패 끼치는 게 싫어서 그랬다 하시면서 말이지. 그날부터 정순이는 매일 병원에 갔다에. 아침에 출근 전에 들러서 아침 챙겨드리고 퇴근하고 나서 또 가서 저녁 먹고 오고 말이지. 병원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네. 옆 병상에 계신 할아버지가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기라에. 아이고 복 많으시네요. 딸이 이렇게 매일 오고 가니까네. 시아버지가 뭐라 하셨는고 하니 우리 며느리다. 근데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하시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 말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에.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자기를 딸이라고 불러주신 기라에. 일주일쯤 지나서 시아버지가 퇴원하셨는데 말이지에. 의사가 신신당부하는 기라에. 앞으로 술 담배 절대 금지,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말이지에. 집에 돌아와서 정순이가 시아버지 방을 1층으로 옮겼다에.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실까 봐서 말이지에. 그리고 매일 아침 시아버지랑 같이 산책을 했다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기라에.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전쟁 때 얘기를 해주셨다에. 20살에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우가 옆에서 죽어가는 걸 봤다는 얘기. 그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하시면서 말이지에. 정순이가 그때 물어봤다에. 아버님은 그런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기라에. 그때는 살아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하시면서 말이지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말이지에. 근데 지금은 니네가 있어서 살만 난다. 진짜 식구가 생겨서 말이다 하시는 기라에.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말이지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다에. 매일 밤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쓰시는 기라에. 정순이가 뭘 쓰시냐고 물으니까네. 시아버지가 비밀이다 하시는 기라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네 그게 뭐였는고 하니 자서전이었다에. 시아버지 일생을 적은 자서전 말이지에. 제목이 뭔고 하니 80년 만에 찾은 식구라는 제목이었다에.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에. 나는 79년을 살면서 가족은 많았지만 식구는 없었다.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식구는 없었다. 그런데 80이 다 되어서야 진짜 식구를 만났다. 그게 우리 며느리 정순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에. 정순이가 그거 읽고 또 울었다에. 시아버지가 그런 정순이한테 말씀하셨다에. 울지 마라 순아. 이제는 울 일 없다. 우리가 식구니까 하시면서 말이지에. 그런데 말이지에.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시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다에. 이번에는 뇌경색이었다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일주일을 의식 없이 계셨는데 정순이가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에. 시아버지 손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에. 아버님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밥 먹어야죠. 아버님이 된장찌개 끓여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말이지에. 그렇게 일주일째 되는 날 말이지에.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다에. 첫마디가 뭐였는고 하니 순아 밥 문낙하시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때 펑펑 울면서 웃었다에. 네 아버님 밥 먹어야죠. 이제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말이지에. 근데 시아버지가 그 이후로 말을 잘 못하시게 됐다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온 기라에. 그래도 정순이는 매일 시아버지랑 대화했다에. 시아버지가 말은 못하셔도 눈빛으로 손짓으로 대답하시는 기라에.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힘들게 글씨를 쓰셨는데 고맙다 순아라고 쓰셨다에. 정순이가 그때 말했다에. 저도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진짜 식구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하면서 말이지에.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는데 말이지에. 시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셨다에. 의사가 정순이를 불러서 하는 말이 말이지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날 밤 시아버지 옆에서 밤을 새웠다에. 시아버지 손 꼭 잡고 말했다에. 아버님 가지 마세요. 우리 아직 같이 할 일이 많잖아요. 아버님이 요리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말이지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이지에. 그날 새벽에 일이 일어났다에. 정순이가 깜빡 졸았다가 깨어났는데 시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정순이를 보고 계시는 기라에. 그리고 힘겹게 손을 들어서 정순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기라에. 말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다에. 정순이가 아버님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니까네. 시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시는 기라에.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시길래 열어봤더니 거기 편지 한 통이 있었다에. 떨리는 손으로 쓰신 편지였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다에. 순아, 내가 먼저 간다. 미안하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 마지막 1년이 행복했다. 진짜 식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남긴 자서전 꼭 읽어봐라. 거기 내 진심 다 담았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정순이가 그 편지 읽고 오열했다에. 아버님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말이지에. 근데 시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정순이 손을 꼭 잡으셨다에.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도 않게 말씀하셨다에. 밥 같이 먹자 하시면서 말이지에. 그게 시아버지 마지막 말이었다에. 그날 아침 6시 시아버지가 눈을 감으셨다에. 정순이가 그때 시아버지를 안고 펑펑 울었다에. 아버님 일어나세요. 우리 아침밥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밥 먹자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말이지에.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에.
동네 사람들, 시아버지 군대 동기들, 절에서 같이 지냈던 스님들도 오셨다 해. 근데 제일 놀라운 건 말이지. 시아버지가 기부했던 복지재단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기라에. 재단 이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말이지. 어르신이 기부하신 돈으로 독거노인 식당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식구네 밥상이라고 지었다 하는 기라에. 시아버지가 생전에 부탁하셨다네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야 진짜 식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 얘기 듣고 또 울었다 해. 시아버지가 끝까지 식구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싶어서 말이지.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정순이가 시아버지 자서전을 읽었는데 말이지.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다요. 내가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을 때 신이 나한테 왜 살려줬을까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80년을 살아서 정순이를 만나려고 살려준 거였다. 정순이가 나한테 식구가 뭔지 가르쳐줬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려줬다. 또 이런 내용도 있었다 해. 내가 죽고 나면 정순이가 많이 슬퍼할 거다. 근데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1년밖에 진짜 식구로 못 살았지만 그 1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정순아 고맙다. 나를 식구로 만들어줘서. 정순이가 그거 읽고 하루 종일 울었다 해. 남편이 달래도 소용없었다 해. 근데 며칠 뒤에 말이지.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해.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기라에. 유언장 내용이 뭔고 하니 남은 재산 전부를 정순이한테 준다는 거였다 해.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었다 해. 이 돈으로 매년 제삿날에 동네 노인들 모시고 밥 한 끼 대접해달라. 그래야 내가 저승에서도 식구들이랑 밥 먹는 기분일 것 같다 하는 내용이었다 해. 정순이가 그 유언대로 했다 해. 매년 시아버지 제삿날이면 동네 독거노인들 모시고 잔치를 했다 해. 첫 번째 제사 때 일이라 해.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정순이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기라 해. 아이고 정순아, 네 시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그런 말했다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식구라고 매일 자랑했다 아이가 하시는 기라 해. 정순이가 그 말 듣고 또 울었다 해. 시아버지가 남들한테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셨다니 말이지. 그리고 1년 뒤에 말이지. 정순이가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었다 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일기장이었는데 거기 매일매일 정순이 얘기가 적혀 있었다 해. 오늘 순이가 된장찌개 끓여줬다. 맛있었다. 오늘 순이가 병원 데려가줬다. 고맙다. 오늘 순이가 아버님 사랑해요 라고 했다. 나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매일 한 줄씩 적혀 있는 기라에. 그리고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 내일 죽을 것 같다. 순이한테 미안하다. 더 오래같이 살고 싶은데. 순아, 다음 생에는 진짜 아버지 딸로 만나자. 그때는 처음부터 식구로 살자. 정순이가 그 일기 읽고 가슴이 미어졌다 해. 시아버지도 더 오래같이 살고 싶어 하셨구나.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말이지. 지금도 정순이는 매일 아침 밥 먹을 때마다 시아버지 사진 앞에 밥 한 그릇 놓는다 해. 그리고 말한다 해. 아버님 밥 드세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우리는 영원한 식구니까요 하면서 말이지. 동네 사람들이 정순이 보고 그런다 해.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고 말이지. 정순이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해. 식구는 죽어도 식구다. 밥은 같이 먹는 거다 하면서 말이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라 해. 정순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해. 여보세요 하니까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기라에. 혹시 정순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김영이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 얘기 좀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하는 기라에. 정순이가 무슨 할아버지냐 하니까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다 해. 제가 할아버지 손녀입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버리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유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고 하니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해. 시아버지한테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니 말이지. 알고 보니까네 이런 사연이었다 해.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25살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기라에. 근데 그때 시아버지 부모님이 결사 반대해서 헤어졌고 그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기라에. 시아버지는 그 아이 존재를 알았지만 평생 찾아가지 못했다 해. 죄책감에 살았다는 기라에. 김영이라는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유산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 하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때 물었다 해.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하니까네. 김영이가 하는 말이 우리도 할아버지 자식인데 유산 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 하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날 밤새 고민했다 해. 시아버지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 혹시 자서전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읽어봤는데 말이지. 자서전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해. 내게는 평생 짊어진 죄가 하나 있다. 25에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 내가 비겁해서 책임지지 못했다. 매달 돈을 보내긴 했지만 아버지 노릇은 못했다.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할 거다. 당연하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절반은 그 아이에게 가야 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정순이가 그거 읽고 눈물이 났다 해. 시아버지가 평생 그런 아픔을 안고 사셨구나 싶어서 말이지. 다음날 정순이가 김영희를 만났다 해.
카페에서 만났는데 영희 아버지도 같이 왔다 해.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시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해. 눈매며 코며 인매가 판박이었다 해. 그 남자가 정순이한테 첫마디가 이거였다 해. 저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하면서 울먹이는 기라해. 정순이가 그때 시아버지 자서전을 꺼내서 보여줬다 해. 당신 얘기가 여기 있다. 시아버지가 평생 미안해하셨다 하면서 말이지 해. 그 남자가 자서전 읽으면서 펑펑 울었다 해. 아버지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말이지 해. 정순이가 그때 말했다 해. 시아버지 유산 절반은 당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어요. 하면서 말이지 해. 근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의외였다 해.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는 기라해. 그래서 정순이가 시아버지 얘기를 들려줬다 해. 절에서 요리 배우신 얘기, 된장찌개 끓이시던 얘기, 마지막까지 식구 얘기하신 거 다 들려줬다 해. 그 남자가 듣다가 물었다 해. 아버지가 행복하셨나요? 하고 말이지 해. 정순이가 그때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해. 네, 적어도 마지막 1년은 정말 행복하셨어요. 저랑 진짜 식구가 되어서 행복하셨어요. 하고 말이지 해. 그 남자가 그 말 듣고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해. 그래도 아버지가 행복하셨다니 다행이네요. 하면서 말이지 해. 그리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유산은 안 받겠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는 기라해. 몽고하니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제삿날에 같이 밥 먹게 해달라는 거였다 해. 정순이가 그때 말했다 해. 당연하죠. 시아버지가 그걸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식구 늘어난다고 하면서 말이지 해. 그 다음 제삿날 말이지 해. 정순이네 집에 사람이 바글바글했다 해. 정순이 가족, 새로 찾은 시아버지 아들 가족, 동네 노인들 다 모였다 해. 밥상이 모자라서 마당에까지 상을 차렸는데 시아버지 사진 보고 다들 한마디씩 했다 해. 할아버지 저 손자예요. 이제야 인사드려요. 하는 영희도 있었고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밥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동네 할머니도 있었고 아버지 저 아들입니다. 늦었지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는 새로 찾은 아들도 있었다요. 정순이가 그때 시아버지 사진 보면서 생각했다 해. 아버님 보이시죠? 식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하면서 말이지 해. 그날 밤에 정순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해. 시아버지가 나타나셨다 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기라해. 순아 고맙다. 내 아들까지 식구로 받아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말이지 해. 정순이가 꿈에서도 울었다 해. 아버님 우리는 영원한 식구예요. 하면서 말이지 해. 그 뒤로 매년 제삿날이면 대가족 잔치가 열렸다 해. 새로 찾은 가족들도 오고 동네 사람들도 오고 심지어 절에서 알게 된 스님들도 오셨다 해. 작년에는 식구네 밥상 독거노인 식당 어르신들도 다 오셔서 100명이 넘게 모였다 해. 동네 잔칫날이 되어버렸다는 기라해. 정순이가 매번 그 많은 사람들 밥하느라 힘들 텐데도 행복해한다 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한다 해. 시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같이 밥 먹는 거. 그게 진짜 식구라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말이지 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해. 작년 제삿날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 해. 정순이가 집 정리하고 있는데 새로 찾은 시동생, 그러니까 시아버지 숨겨진 아들 말이지 해. 그 양반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하는 기라해. 형수님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기라해. 정순이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네. 시동생이 봉투 하나를 꺼내는 기라해. 몽고하니 오래된 편지들이었다 해. 이게 뭐냐 하니까네. 시동생이 눈물 글썽이면서 말하는 기라해. 아버지가 매달 저희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예요.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보내셨대요. 하는 기라해. 정순이가 편지를 하나 펼쳐봤는데 말이지 해.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 미안하다. 내가 비겁해서 니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이는 잘 크고 있나? 내가 아버지 노릇은 못해도 돈이라도 보낸다. 용서해다오. 매달 같은 내용이었다 해.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뿐이었다 해. 시동생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들을 주면서 그랬대요. 오니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나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하셨다는 기라해. 정순이가 그 편지들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다 해. 시아버지가 평생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사셨구나 싶어서 말이지 해. 시동생이 이어서 말했다 해. 그래서 제가 형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는 기라해. 몽고하니 아버지 산소에 어머니를 합장하고 싶다는 거였다 해. 정순이가 깜짝 놀라서 그게 가능하겠냐 하니까네. 시동생이 말하는 기라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죽어서라도 그이 곁에 가고 싶다고, 살아서 못 이룬 사랑,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다고 하셨다는 기라해. 정순이가 남편이랑 상의했더니 남편도 좋다고 했다 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것 같다 하면서 말이지 해. 그래서 그 다음 달에 합장을 했다 해. 시아버지 산소 옆에 그 여자분 모시고 비석도 나란히 세웠다 해. 비석에 뭐라고 새겼는고 하니 영원한 식구라고 새겼다 해. 합장식 날 말이지 해. 날씨가 어찌나 좋던지 하늘이 막 파랗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말이지 해. 정순이가 시아버지 산소 앞에서 말했다 해. 아버님,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계시니까요. 하면서 말이지 해.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해.
갑자기 나비 2마리가 나타나서 비석 주위를 빙빙 돌더니 하늘로 날아갔다는 기라에. 시동생이 그거 보고 울면서 말했다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드디어 만나셨나 봅니다. 하면서 말이지에. 그 뒤로 정순이네 집에 또 변화가 생겼다에. 시동생 가족이 명절 때마다 찾아오기 시작한 기라에.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낸다에. 시동생 손자들이 정순이를 큰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정순이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행복해한다에. 작년 추석 때 일이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 빚고 있는데 시동생 손녀가 정순이한테 묻는 기라에. 할머니, 식구가 뭐예요? 하고 말이지에. 정순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고 하니 이렇게 말했다에. 식구는 말이다. 같이 밥 먹는 사이야. 근데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나누는 사이지.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우는 사이. 그게 식구야 하면서 말이지. 그 애가 그럼 우리도 식구예요 하니까네. 정순이가 그렇다. 우리 다 식구다 하면서 꼭 안아줬다에. 그날 밤에 정순이가 일기를 썼는데 말이지에. 이렇게 적었다에. 시아버지, 오늘도 식구가 늘었어요. 이제 우리 식구가 20명이 넘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아니, 아버님도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식구 되어서 사는 거. 그리고 올해 일이라에. 정순이가 정년퇴직을 했다에. 학교에서 30년 일하고 드디어 은퇴한 기라에.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정순이가 결정한 게 있었다에. 시아버지가 만들고 싶어 했던 거 바로 큰 식당을 여는 거였다에. 식구네 밥상 2호점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특별한 식당이었다에. 돈 없는 사람은 공짜로 먹고 돈 있는 사람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식당이었다에. 개업식 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고 하니 동네 사람 다 왔다에. 구청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왔다에. 정순이가 개업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에. 이 식당은 제 시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고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된다고. 여기 오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 식구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밥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말이지. 첫날 손님이 얼마나 왔는고 하니 300명이 넘게 왔다에. 정순이랑 시동생 가족이 다 나와서 밥하고 서빙하느라 정신이 없었다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에. 돈 없다고 공짜로 먹은 할머니 한 분이 다음날 와서 쌀 한 포대를 놓고 갔다에. 이거 받아주소. 공짜로 먹기 미안해서 하면서 말이지. 또 어떤 할아버지는 직접 기른 배추를 한 트럭 가져왔다에. 김장하는 데 쓰라고 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하나둘씩 뭔가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쌀, 어떤 사람은 김치, 어떤 사람은 고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릇을 가져왔다에. 정순이가 그때 깨달았다에. 아, 이게 진짜 식구구나.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식구구나 하면서 말이지. 지금 식구네 밥상 2호점은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 됐다에. 맛있는 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곳, 혼자 와도 식구가 되는 곳으로 소문이 났다에. 정순이가 매일 아침 식당 문 열면서 시아버지 사진 보고 인사한다에. 아버님, 오늘도 식구들 밥 먹이러 갑니다. 아버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어요. 하면서 말이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올해 초에 일어난 일이라에. 정순이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 하나가 찾아왔다에. 30살쯤 되어 보이는데 눈이 퉁퉁 부어있는 기라에. 밥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는 기라에. 정순이가 얼른 앉으라고 하고 된장찌개에 밥 한 상 차려줬는데 그 여자가 밥 먹다가 펑펑 우는 기라에. 왜 그러냐 하니까네.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다는 기라에. 맏며느리인데 애를 못 낳는다고 식구도 아닌 년이 밥만 축낸다고 쫓아냈다는 기라에. 정순이가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에. 자기가 예전에 시아버지한테 했던 그 말, 식구가 아니라는 그 말이 생각났던 기라에. 정순이가 그 여자 손잡고 말했다에. 얘야, 니는 잘못한 거 없다. 식구라는 건 애 낳고 안 낳고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자기 얘기를 들려줬다에. 시아버지한테 식구 아니라고 했던 얘기, 시아버지가 집 나가신 얘기, 그리고 다시 진짜 식구가 된 얘기 다 들려줬다에. 그 여자가 듣더니 묻는 기라에.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식구가 되나요? 하고 말이지. 정순이가 그때 시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보여줬다에. 식구로 사는 법 적힌 그 수첩 말이지. 근데 정순이가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놨더라에. 6번째,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기 7번째,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기 8번째,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기 9번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기 10번째, 완벽한 식구는 없다는 걸 인정하기. 그 여자가 그거 읽고 한참을 울었다에. 그리고 일어나면서 말했다에. 저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식구 되는 것 하면서 말이지. 한 달 뒤에 그 여자가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랑 같이 왔다에. 시어머니가 정순이한테 와서 인사하는 기라에.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많은 걸 배웠다네요. 저도 배우러 왔습니다. 하면서 말이지. 그날 세 사람이 같이 밥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다에. 시어머니도 사실은 외로웠다는 얘기, 며느리가 미웠던 게 아니라 자기가 불안해서 그랬다는 얘기 다 했다에. 정순이가 그때 말했다에.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같이 밥 먹으면서 살면 그게 식구 되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지. 그 뒤로 그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매주 와서 봉사활동을 했다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진짜 식구가 되어갔다는 기라에. 그런 일이 하나둘 늘어났다에. 부자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 형제가 싸운 사람들, 부부가 갈라서려는 사람들이 다 식구네 밥상에 왔다에. 정순이가 그 사람들한테 다 시아버지 얘기를 들려줬다에. 그리고 같이 밥 먹자고 했다에. 신기한 게 뭔고 하니 같이 밥 먹다 보면 서로 말이 트인다는 기라에. 밥 한 숟갈 뜨면서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말이 나온다는 기라에. 작년 연말에 통계를 내봤는데 말이지에. 1년 동안 식구네 밥상에서 화해한 가족이 100팀이 넘었다에. 정순이가 그때마다 시아버지 사진 보면서 말한다에. 아버님, 보이시죠?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생겼어요. 하면서 말이지에. 그리고 올해 특별한 일이 또 있었다에. 정순이한테 정부에서 상을 줬다에. 가족화합 공로상이라는 거였다에. 시상식 날 정순이가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다에. 이 상은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제 시아버지가 받으셔야 할 상입니다. 시아버지는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식구라는 게 뭔지,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비록 시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기 살아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식구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밥을 할 겁니다. 시아버지가 그러셨듯이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시상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다에. 특히 정순이 남편은 펑펑 울면서 말했다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면서 말이지. 지금 정순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다에. 식당 가서 밥 100인분을 준비해야 되니까 말이지.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에. 시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유산이 이거예요. 돈도 집도 아니고 식구 만드는 법. 그걸 실천하는 게 제가 시아버지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하면서 말이지. 어제도 식당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하시더라에. 정순이가 그 할머니 손잡고 말했다에. 어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여기 오시면 우리가 다 식구예요. 매일 오셔서 밥 드세요. 하면서 말이지. 할머니가 그 말 듣고 펑펑 우셨다에. 60년 만에 처음으로 식구가 생겼다고 하면서 말이지. 정순이가 오늘도 생각한다에.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식구 아니라고 했던 그 말,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근데 시아버지는 그 상처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다. 진짜 식구가 뭔지 깨닫게 해주신 거다. 이제 정순이네 식구는 1000명이 넘는다에. 식당에 오는 사람들 다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지. 매년 시아버지 기일에는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한다에. 부산에서 제일 큰 잔치라 하더라. 정순이가 그날 항상 하는 말이 있다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식구입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고. 같이 먹어야 식구라고. 오늘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우리 모두가 한 식구예요.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자, 이제 다 같이 외쳐봅시다. 우리는 식구다. 그러면 1000명이 다 같이 외친다에. 우리는 식구다. 하면서 말이지. 정순이는 안다에. 시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게 이거였다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식구가 되는 거. 그래서 아무도 혼자 밥 먹지 않는 세상. 그게 시아버지 꿈이었다는 걸 말이지. 오늘도 정순이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시아버지한테 인사한다에. 아버님, 오늘도 식구들 밥 먹이러 갑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밥 지어서 같이 나눠 먹을게요. 우리는 영원한 식구니까요. 그리고 식당으로 향한다에.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밥 먹으러 올 테고 정순이는 그 사람을 식구로 만들 거다. 시아버지가 그랬듯이 밥 한 그릇으로 시작하는 식구. 그게 정순이가 시아버지한테 배운 가장 큰 유산이니까 말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